우리 현우가 최고 대학에 글로벌 기업 취직에 나를 닮아 잘생기고 키 크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여태 그만둔 손자리 다 물리고 경비원 사위 되는 꼴 나는 못 봅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최 씨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탐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격이 안 되면 이런 데 나오지도 말았어야죠. 아들 자랑을 대놓고 하는 것도 모자라 사돈이 경비원이라고 무시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사람과 사돈이 된다면 내 자식의 미래가 어떨지 뻔히 보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오늘의 사연으로 속을 뻥 뚫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20층짜리 오피스 빌딩에서 전기공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이 건물은 지상 20층, 지하 6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0개 유닛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기공사로 인해 1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할 입주자들이 많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20층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는 IT 기업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20층에 올라가서 공지를 해야 했는데 경비실에서 일하는 박 씨가 가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챙겨 20층으로 올라가니 한 명의 남자가 서둘러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20층 IT 기업의 대표 최태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건물 관리 문제로 온갖 트집을 잡고 경비원들을 하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오늘이 전기공사 날이라는 건 알고 계셨을 텐데요. 박 씨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건 알지만 아니 전기를 다 끊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최태식은 손목에 찬 비싼 시계를 가리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최 대표님, 저희가 이미 일주일 전에 안내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그러나 최태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다가와 박 씨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일을 그까짓 경비원이나 와서 말해주면 다야. 그는 한숨을 쉬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당장 전화해서 이 공사 멈추라고 하겠소. 나랑 친분 있는 건물주한테도 연락할 거예요. 박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사람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 씨가 사실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지상 20층짜리 빌딩뿐만 아니라 강북에도 작은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였습니다. 누구나 상상하듯 그는 얼마든지 여유롭게 은퇴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작게라도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단순히 경비원 아저씨로 여기고 하찮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20층의 최태식 대표였습니다. 박 씨는 다 큰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 최태식 사장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저런 사람과 사돈을 맺으면 큰일 나겠다고요. 큰아들은 의사였고 둘째 딸은 미대 교수였지만 늦게 얻은 막내딸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아주 자유분방했습니다. 우리 막내딸은 성격이 모나고 제멋대로였지만 외모 하나는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주목했고 남자들도 항상 주위에 들끓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다 보니 남의 것에 궁금해하지 않는 극히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막내딸 지혜는 한국에 돌아온 뒤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으로까지 데려와 남자친구가 해준 스파게티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남자친구가 스파게티 해줬어. 응. 우리 집 주방 너무 좋대.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밖에서 데이트하는 게 일반적인데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다고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어요? 박 씨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꺼낼 때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글쎄, 왜? 무슨 일인데? 아, 그게, 아빠, 이번에 나 진짜로 결혼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박 씨는 순간적으로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남자친구를 데려오던 아이가 이번에는 진짜로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시간은 있는데 남자친구 소개시켜 주려고? 지혜가 결혼 얘기를 꺼낸 만큼 당연히 이제야 정식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니요. 남자친구 엄마가 만나재요. 박 씨는 순간 얼떨떨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못 봤는데 상견례를 하자고? 엄마는 벌써 봤어요. 그래? 박 씨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내색하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혜는 여느 때처럼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타입이었으니까요. 일요일에 시간은 된다.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어쩐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겠지. 막내가 드디어 정착할 마음을 먹은 걸지도 몰라. 얼떨떨하면서도 내심 반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이야기가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기대에 찬 목소리로 결혼하겠다는 딸을 보고 있으니 괜스레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막내딸이었고 유독 박 씨를 많이 닮은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도 고집도 행동하는 방식도 꼭 박 씨를 빼닮았기에 더 애틋했죠. 그런데 정말 결혼을 한다니 이 아이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박 씨는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엔 좀 더 근사한 옷을 입는 게 어때요? 지혜도 아빠가 평소처럼 입고 가면 좀 속상해할 것 같은데. 아내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단정한 차림을 유지했지만 화려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입던 옷들도 대부분 실용적이고 편안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박 씨는 이번에도 소박한 차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에 정장 바지. 그리고 늘 신던 검정 구두면 충분하지 뭐. 결국 이번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막내딸 지혜는 아버지가 뭘 입고 가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남자친구에게 아빠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말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전에 애들 통화하는 것 들었는데 지혜 남자친구가 당신 뭐 하는지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박 씨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응. 그런데 지혜 대답이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어. 뭐라고 하던데? 아내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뭐해?
그게 중요해? 하더라고. 박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대답이 참 지혜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막내딸 심지가 있네. 하지만 박 씨는 한편으로 남자친구가 꽤 집안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지혜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관해 꽤 관심 있어 보이더라. 이쯤 되면 그 남자가 아예 짐작을 못할 리도 없을 겁니다. 비록 지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안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눈치를 챌 수 있었을 테니까요. 집은 한옥이었고 웬만한 경제력이 없으면 살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지혜는 아직 직장이 없었지만 자동차 한 대를 몰고 다녔고 큰오빠는 의사, 언니는 대학 교수. 그 정도면 돈 없는 집안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법도 했습니다. 박 씨 부부와 지혜는 예비 사돈댁이 정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웬만한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유명한 대형 호텔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 씨는 운전석에서 내리며 자동차를 바라봤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이었지만 이런 곳에서는 발레 파킹을 맡기는 것도 왠지 민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히 차 타고 오지 말고 그냥 택시 타고 올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어떤 차를 타고 왔든 어떤 옷을 입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박 씨의 아내도 남편의 차림에 맞춰 수수하게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도 값비싼 옷도 걸치지 않은 소박한 차림. 그저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이 안내해 준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곳은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개인적으로는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예비 사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아버지입니다.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손을 내밀며 맞이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현우 아버지입니다. 박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나. 참, 세상 좁다. 반면 예비 사도는 눈썹을 찡그리며 박 씨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예비 사돈 최 씨는 박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박 씨와 아내의 차림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안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하지. 최 씨는 자리에 앉으며 벌써 메뉴는 골라서 시켜 놓았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 식당이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 본인이 얼마나 이곳을 자주 오는 사람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이 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자리 잡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아내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최 씨는 지치지도 않고 회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 새 지점을 냈어요. 현우가 곧 사장이 될 겁니다. 현우가 굴지의 기업에서 일을 배운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조금 도와주면 회사를 충분히 이끌 수 있죠. 우리 며느라기는 운수대통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야, 너도 현우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지혜는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현우 씨가 행운이 좋은 거죠. 그래. 박 씨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막내딸은 거침이 없군. 지혜는 아무리 상견례 자리라 해도 자기 생각을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런 반응도 개의치 않고 다시 아들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현우가 그렇게 여러 번 선을 봤어요. 제 엄마 등살에 못 이겨 선을 보기는 했어도 제대로 된 아내를 맞이하고 싶었던 거죠. 선을 본 아가씨들은 하나같이 현우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정작 현우가 맨날 퇴짜를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랑하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최고 대학에 글로벌 기업 취직에 나를 닮아 잘생기고 키 크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박 씨와 아내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그런데 그때 최 씨가 박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뒤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남 부럽지 않지요.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이 사람이 이제 슬슬 본심을 드러내려 하는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자리가 점점 편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다복하십니다. 최 씨는 한참을 자랑하더니 갑자기 박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그런데 사돈은 무슨 일 하시나요? 그 순간 테이블에 있던 모든 시선이 박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혜도, 아내도, 예비사위 현우도. 박 씨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와 안사돈, 그리고 예비사위 현우까지. 세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는 덤덤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현우였습니다. 경비원 하신다고요? 말투에는 명확한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 씨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언가 이해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쩐지 지혜가 아버님 직업을 말 안 하더니 현우 씨, 무슨 말이 그래? 지혜가 눈살을 찌푸리며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경비원인께 현우 씨랑 무슨 상관이야? 현우는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때려다 말고 몇 번이나 말을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최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돈, 아니 지혜 아버님. 큰아들은 의사라고 하던데 큰딸은 교수 아니었나요? 박 씨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돈은 경비 일을 하신다고요? 박 씨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경비 일을 합니다. 최 씨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노골적인 실망감과 불쾌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뭔가 기억이 나는 듯 눈꼬리를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박 씨가 일하시는 곳이 어디지요?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A빌딩입니다. 그 순간 최 씨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눈이 살짝 커지더니 무언가 기억해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만난 적 있으시지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배웠지요. 그 말을 듣자
최 씨의 얼굴이 무안할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현우 어머니가 당황한 듯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지혜 아버님을 만난 적 있어요? 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다가 입술을 삐죽이며 불쾌한 표정으로 내뱉었습니다. 우리 빌딩 경비원이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최 씨는 상의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태 그 많던 손자리 다 물리고 경비원 사위 되는 꼴 나는 못 봅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최 씨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탐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격이 안 되면 이런 데 나오지도 말았어야죠. 최 씨의 말 한마디는 박 씨와 그의 가족을 한순간에 죄인으로 만드는데 충분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잠깐 진정하시지요. 최 씨의 태도는 너무 무례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대놓고 불쾌함을 드러내며 사람을 모욕하는 게 과연 예의인가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아내는 뭔가 더 설명하려 했지만 그 순간 최 씨가 싸늘한 시선으로 박 씨의 아내를 매몰차게 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말을 더 보탤 필요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말도 필요 없다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최 씨를 따라 나서려던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지혜가 차갑게 한마디를 쏘아 붙였습니다. 현우 씨,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현우는 멈칫하며 돌아섰습니다. 눈앞에 선 지혜의 표정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지혜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도 아버님이 경비원이신 게 좀 놀라서. 미안해. 지혜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허둥지둥 최 씨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지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현우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난 네 성격이 좋고 당당한 게 마음에 들어. 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정말 싫어.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말들이 빈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괜한 시간만 낭비했네요. 박 씨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이런 일도 겪어봐야 내가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지. 상견례 이후 막내딸 지혜는 한동안 말이 없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가 현우에게 마음을 주었고 많이 의지했다는 사실을 박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게 내심 괴로웠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최 씨와 현우가 괘씸했고 상견례 이후 몇 날을 잠 못 이루며 뒤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도 조금씩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도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며 딸이 스스로 이겨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에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잘 나가는 신생 기업이 있는데 주식을 매입할 생각 없어요? 그 지인은 주로 신생 기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내는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박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지인이 말한 그 신생 기업의 이름이 귀에 익었습니다. 그 회사는 다름 아닌 최 씨의 회사였습니다. 세주주들을 위한 설명회를 한다던데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어디서 열리는 건데? 형님 빌딩이던데요. A빌딩 20층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순간 웃었습니다. 재밌겠군. 어차피 건물주로서 가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최 씨는 전혀 모르고 있겠지요. 설명회는 몇 명 안 되는 소위 큰 손들만 초대된 자리였습니다. 박 씨와 지인은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들어섰고 바로 저만치에서 최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주주들을 맞이하며 밝은 미소로 지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박 씨를 발견하는 순간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지? 라는 의문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노골적인 불쾌함으로 변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씨는 지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박 씨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듯 매서운 눈빛으로 박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박 씨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 같은 사람이 홀대가 아닙니다. 최 씨는 아예 강한 어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올라와? 라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의 옆에 서 있던 지인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최 사장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최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빌딩의 경비인데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빨리 나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인은 황당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최 씨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최 사장님, 경비원이라뇨?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그 말이 나오자 최 씨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네. 그가 박 씨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미소를 유지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인이 다시 한번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빌딩의 오너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박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반면 최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동안 하찮게 여기던 경비원이 사실은 자신이 빌려 쓰고 있는 이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에 박 씨와 지인은 태연하게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설명회 내내 최 씨는 박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설마 이 사람이 정말 빌딩 주인이라고? 하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분한 얼굴로 설명회를 경청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박 씨의 지인은 결국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에서 느꼈던 황당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생각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박 씨는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생 기업의 흥망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사업가인 지인 역시 최 씨의 인격을 보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회사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회사라도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의 태도와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참 재미있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많은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